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입니다. 먼저 아마 영양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암이 많이 생기는 나라일까요? 적게 생기는 나라일까요? 이게 2015년 자료거든요. 우리나라 데이터 보면은 10만 명당 평균적으로 285명 정도의 암 환자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암이 좀 잘 생기는 나라고요. 이 암은 세상이 공평한 건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암이 많이 생깁니다. 선진국에서 암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덴마크,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죠. 프랑스, 호주, 벨기에, 노르웨이, 미국, 아일랜드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8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꽤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암이 많이 생기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남녀에서 10대 암이 뭐냐? 이런 순서를 가집니다. 해마다 조금씩 순서가 바뀌는데 과거에 쭉 위가 남녀에서 공이 1위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갑상선이 그 유방이 여자에서 1, 2위를 하고 있고 남녀에서는 아직 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에 포함되는 대장, 간, 췌장, 담낭, 담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대장, 위, 간, 담낭, 담도, 췌장이 10대 암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화기암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의 몸에 생기는 암 중에 거의 40 내지 50%는 소화기 계통에 발생하는 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를 합해도 이 소화기 계통의 암이 한 다섯 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고 이 표시 초록색 표시와 붉은색 표시를 이제 원을 보시면은 위랑 간은 붉은색, 대장, 폐, 유방, 전립선, 췌장은 푸른색, 그리고 담낭도 이제 붉은색인데 이 차이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암들은 후진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암이고요. 이 푸른색, 녹색 원은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좀 이상하게도 후진국에 많이 생기는 위암하고 간암도 많이 생기고 선진국에 많이 생기는 폐암, 대장암, 유방암도 많이 생기고 췌장암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최근 매스컴에서 전립선암도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암이 많이 생기는 나라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측을 하나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한 10년, 20년이 지나가면은 간암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거고 위암도 서서히 줄어들 텐데 그 일본을 우리나라가 이제 발생 패턴을 따라가지만 일본에서 위암 발생이 서서히 줄고는 있는데 급속하게 줄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1, 20년이 지나도 위암은 꾸준하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선진국에 많이 생기는 이런 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발생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자랑스러운 데이터입니다. 각 국가별 암종별 5년 생존율이 어떤가? 이게 암 치료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암, 대장암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가 69.4%의 5년 생존, 대장은 73%. 어느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미국을 보면 위가 27.7%밖에 안 되죠. 이건 이제 워낙 발생이 낮기 때문에 암 치료법은 있지만 이제 조기 발견이 안 돼서 그런 측면이 크고요. 일본은 조기 발견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지만 우리보다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암 치료 성적이 이렇게 거의 많은 암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폐나 이쪽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걸로 돼요. 전립선도 그렇고요. 소화기가 이렇게 아까 먼저 번 강의에서 이제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단지 질병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WHO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병이 있으면 일단 건강하지 않을 거고요. 영양 관리, 유전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고 방식, 생활 태도,
그래서 결국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암이란 무엇이냐? 암은 악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모든 혹덩어리를 통틀어서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성 종양은 전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면 완치가 가능한 종양은 양성 종양 이렇게 얘기하고, 악성 종양은 바로 암을 얘기하는데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멀리 있는 장기로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전이 된 장기에서 자라는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죠. 조직 검사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암으로 나왔다면 악성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암은 다 악성을 이제 의미합니다. 암은 왜 발생하느냐? 암은 순전히 유전자의 질환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유전자잖아요. DNA의 돌연변이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돌연변이가 쌓여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자라는 그런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다 암의 원인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약 20%가 그런 경우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안젤리나 졸리 잘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BRCA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BRCA 유전자 그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유방암하고 난소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암도 없는데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난소도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암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종의 과잉 치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암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다 제거하는 경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 암이 발생하기가 쉽고, 그런 경우가 20%를 차지합니다. 식사 습관, 고지방, 야채를 안 먹는 거, 과일을 안 먹는 거 등등이 관여되고, 바이러스 중에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B형 신형간염입니다. 우리나라에 간암이 많은 원인이 바로 이 B형 간염 때문에 원인이 되고 있고, B형 간염은 전 국민적으로 공짜로 예방 접종을 해주죠. 그래서 앞으로 간암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B형 간염 유병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궁암의 원인이 되는 파필로마 바이러스 등등이 있고,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장기든 만성적인 염증이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으면은 암이 잘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은 그 조직이 손상을 받아 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세포가 죽으면은 세포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포를 새로 만들려면 DNA가 복제가 돼요. DNA가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장기에서는 계속 죽고 재생하고 죽고 재생하기 때문에 결국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염증성 장질환, 만성 위축성 비염이고, B형 C형간염도 만성적으로 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기 쉬운 겁니다. 고령,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세포들이 분열을 많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암이 잘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암 치료는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암이 생긴 부분만 치료하는 것을 국소요법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수술입니다. 암과 그 주변 장기 일부를 포함해서 아주 근치적으로 크게 제거하는 방법이 수술이 되고, 방사치료, 온열요법, 고주파 열치료 이런 등등은 이제 암이 있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국소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신요법은 온 몸에 다 영향을 주는 치료법으로 항암요법, 면역요법, 유전자 치료 등등이 있는데 아마 항암요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진단하는 것도 이제 크게 보면은 암 치료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췌장인데,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겼을 때 이렇게 큰 넓은 범위로 이렇게 수술해서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육안적으로 안 보이더라도 세포들이 이렇게 퍼져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넓은 부분으로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걸 근치적 수술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이 좀 퍼져나가서 주변에 혈관으로 가 있거나 다른 장구를 가 있으면은 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치료법을 하게 됩니다. 암 치료법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모든 암의 5년 생존율이 이렇게까지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14년 사이에 통계를 보면은 여자는 78.2%, 남자는 62, 합치면은 70.3%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죠. 예전에 비해서는. 뭐 과거 50년, 60년 전에는 뭐 1, 20%밖에 안 되던 그런 생존율이 지금은 이만큼 좋아져 4분의 3에 해당하는 암종은 다 완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갑상선, 위, 대장, 유방, 전립선 등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암들, 폐암, 간암, 췌장, 담도암 등등은 아직도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암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뭐 5년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고요. 간, 폐, 담낭 등은 20에서 30%. 이 원인은 이런 암들이 다 조기 진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거고, 그럼 조기 진단 검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말은 쉽지만 조기 진단 노력을 해도 조기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췌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간이나 폐 등은 이제 CT 또는 초음파 등등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의 암들이 조기 진단이 됨으로써 그나마 20-30%의 향상을 가져오게 됐죠. 이 갑상선, 전립선, 유방, 대장, 위 이쪽 암들이 예후가 좋은 것은 다 조기 진단을 통해서 초기 암을 발견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공짜로 위 내시경도 해주고 대장 내시경도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말만 잘 들어도 이제 암을 위암, 대장암은 쉽게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죠. 수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 치료를 못할 때 이제 화학요법, 뭐 키모세라피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약물도 과거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많이 쓰이던 약들이 세포 독성 항암제라 해서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고 상대적으로 암세포를 조금 더 많이 죽이는 약물들입니다. 지금도 물론 항암요법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돼서 부작용이 적은 약물도 이제 적은 세포 독성 항암제도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어 왔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특정 타겟이 되는 그 단백질만을 이제 치료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이 됐는데 물론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런 약물들은 표적 치료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10년도 들어가면서 이제 면역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항암 약물요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암이 걸리면 항암 수술을 못하는 상태에서 암이 걸리면 모두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ECOG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암이 있거나 뭐 가족에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쉽게 말하면 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스턴 코오퍼레이티브 온콜로지 그룹이라 유럽 그룹에서 이제 만든 건데 한 수십 년 됐고 아직도 쓰이는 방법이고 ECOG가 제로다 그럼 정상입니다. 일반 사람이고요. ECOG가 1이다 그러면 조금 거동에 제한이 되지만 가벼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고 사무직은 가능한 상태. ECOG2는 거동은 가능해 자신을 돌볼 수 있지만 좀 힘든 일은 못하는 상태고 하지만 하루에 51과 중에 50% 이상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ECOG2라 그럽니다. 그래서 ECOG 0, 0, 1, 2 이상이 돼야지만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못한 하루 50% 이상 침대에만 누워 있는 3,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는 4 이런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COG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다양한 암종에서 이렇게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다. 건강한 사람이고 이분은 아마 두 권 쓴 거 봐서는 머리도 빠지고 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일 텐데 일견 보기에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시오지 1 못해도 이제 2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병색이 완연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암 환자에서 이런 영양실조가 생기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활동을 못하고 의욕이 감퇴하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질이 저하게 될 거고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료를 하더라도 암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떨어져서 치료 효과는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식욕부진은 뭐 왜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데 암 자체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시상하부에 관련된 어떤 그 신경 전달 이상이 생기는 것도 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암 환자들은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가 유지되고 배가 고파도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음식에 대한 거부감 이런 등등의 문제가 관련이 돼서 식욕부진이 생깁니다. 그 외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하면은 이런 식욕부진이 더 이제 심해질 수 있겠죠. 이 카케시아 또는 악액질이라는 단어도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암으로 인해 생기는 영양 문제를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의는 악성 종양에 수반되는 체중, 체력 감소, 빈혈, 소화불량 등의 증후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 자체나 뭐 사이토카인, 염증, 뭐 기능장애, 출혈, 정신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암 환자들이 기운이 없고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완전한 병색을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악액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악액질 상태에서는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체중은 계속 빠지고 ECOG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암세포가 이런 기전을 통해서 암액질을 유발하게 되는데 다행히 암 치료를 잘해서 암이 호전이 되면은 암세포에 의한 악액질은 따라서 같이 호전이 되겠죠. 또 암 치료와 관련이 돼서 수술하는 경우에도 여러 기능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영양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점차 회복이 되면서 몸이 어떤 그 조절 기능이 발동이 되어서 점차 호전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몸 중에 그 증식이 빠른 세포의 성장이 빠른 부분들이 있죠. 계속 자라는 머리털, 그다음에 음식을 흡수하는 소화관의 점막, 그다음에 그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골수, 그다음에 난자, 정자 같은 생식계 이런 세포들은 항상 증식을 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설사, 구내염, 또 탈모 잘 알고 있죠. 또 백혈구가 떨어지면은 면역 기능 저하, 적혈구가 떨어지면 빈혈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암 치료하는 경우에 식욕 감퇴, 구역, 구토, 점막 손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양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용량 중에 이제 최대 용량을 투여하는 다양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용량을 결정을 해서 투여를 하고 또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을 함께 씁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끝나면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소화기 암은 뭐 어느 장기에 암이 생기던 영양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 암 환자에서 영양 관리의 중요성은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암 환자에서 영양 관리는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치료 후 손상된 조직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 암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인 악액질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소화기암 환자에서 영양 관리는 암 치료를 견디어서 암을 이겨내기 위한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영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식사 섭취, 영양 상태 유지 등등을 통해서 열심히
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